자, 그러면 오늘도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동안 부장님이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주셨던 게임주, 미용 의료기기 뭐 등등 해서 굉장히 좋은 하루를 또 보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뭐 우선 이제 명앵커님은 계좌를 저한테 갖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른 데 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수수료 좀 깎아주세요. 네. 수수료는 깎아드립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이제 현금을 갖고 있으면 불안하시다, 뭐 기회비용 뭐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 RP로 넣어두면 돼요. RP. 이자가 있죠. 네. RP도 뭐 시장 채권금리 뭐 네. 이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RP로 넣어뒀다가 살 때 RP 매도하고 주식 살 수 있거든요. 바로. 근데 또 네, 이제 네. 그 현금 못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어떻게든 뭘 사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그래서 저 그 계좌 맡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도 이런 성향의 분들은 남한테 계좌 못 맡깁니다. 그러니까 뭐 관리자가 자기가 있으면 사야지. 이제 관리자가 좀 이제 뭐라 하죠. 그렇게 하면. 형님한테 맡기려고 그랬는데 우리 자산은요? 저희는 저희 펀드를 사시면 되죠. 그럼 여기다 맡게. 거기는 펀드를 매수하셔야 되고. 펀드나 ETF. 네, 저는 이제 저한테 맡기면 제가 뭐라고 하겠죠. 야단을 치겠죠. 내가 내 돈 맡기는데 야단까지 맞춰야 되니까. 야단 맞을 상황이니까. 왜 그렇게 매매를 이렇게 알겠습니다. 현금 갖고 있는 것도 습관이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좋은 스승님 만나는 것도 복이죠. 뭐 어쨌든 이제 관리가 되는 거니까. 네. 뭐 그런 관리가 없으면 알아서 뭐 무료 수수료 가시든 뭐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계속 놓고 있잖아요 어디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를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만 좋은 혼내세요. 이야기도 제가 뭐 드릴 수도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말 한마디 잘못 거였다가 말이야. 근데 그건 주식 얘기하지 말아야지. 되게 이제 저는 이제 명앵커님을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습관은 좀 뭔가 맞아요. 바꿔야 돼요. 저희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그 습관이 되게 주식을 안 사면 불안해 하시는 거는 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좀 더 현명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장님 오늘 시장 동향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16포인트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뭐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게임주 급반등이 아침부터 이제 특징적으로 보였는데요. 이 반도체 소부장과 화학, 증권, 여행 카지노, LCC 그리고 뭐 빈대 이야기도 좀 이따 하신다 그랬겠지만 뭐 제약바이오 쪽도 일부 이제 그런 테마도 좀 붙기도 했고, 그다음에 미용기기나 임플란트,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과 엔터미디어, 전력 설비나 전선 이쪽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 외에도 히토리나 웹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빈대 테마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한편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2차전지 장비주, 조선, LPG 종유 같은 에너지주 그리고 보험 등이 약세였습니다. 갭상승 출발했던 시장은 주가주 선물이 9시 40분을 지나면서 하락 전환했고요. 네. 양시장도 하락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차전지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 그룹주 낙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반도체 대형주라든지 철강, 정유, 자동차도 약세 전환했거든요. 네. 이 시장은 공매도 금지 이후에 극심했던 변동성 축소가 되면서 약보합으로 흘러갔는데 결국 시장은 수급 요인보다는 결국 다시 실적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여기에 이제 좀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자 예탁금 연중 최저 수준 가운데 어제 제가 일부 신용증권 코멘트를 좀 드렸죠. 네. 과거와 달리 예탁금이 막 상향 조정되던 이런 시점에 공매도 뭐 금지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었지만 네. 최근에 예탁금이 감소하는 과정에서는 좀 단발로 끝날 가능성을 제기했던 신용증권의 이슈로 어저께 제가 코멘트를 해드렸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연중 최저 수준까지 빠졌고요. 공매도 금지 영향은 단발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계속 나옵니다. 뭐 저는 조금 더 근데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게임주가 어쨌든 순환으로 들어온 게 오늘 보였거든요. 실적 눈높이가 높았던 게임 섹터가 위메이드 등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 급등 이후에 실적 둔화로 인한 펀더멘털 우려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급락세가 나타난 것이 이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는 실적 그리고 자회사 공모 흥행 실패 때문에 실망감을 안겼고 여기에 골드만삭스가 또 매도 보고서를 오늘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수요 예측에서 조금 아쉬운 예측이 나오면서 돈이 조금은 뭐 부족한 면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공장 증설 이런 것들 좀 1년 정도 미룬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장 오후 늦게 또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방금 나온 기사는 그 증거금 들어온 게 5,500억? 네. 요래서
두산 로보틱스 다음이라서 나쁘진 않다. 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네, 뭐 같은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지금 또 기존의 양극재들이 미리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뭐 공모에 들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높은 가격보다는 조금 낮은 공모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성장에 대한 이슈는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단기간 조금 쉬어가는 약간의 뭐 그런 시간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년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길게 본다면 물론 뭐 상장 첫날 시초가에 때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길게 본다면은 좋은 가격에 또 만약에 공모가 되고 좀 내년 정도 회복이 되면 또 좋은 결과로 또 수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아쉽죠. 어쨌든 좀 분위기가 좋을 때 공모를 했으면 공모 자금도 더 몰리고 좋은 가격에 또 이제 시장에서 회사 측에서는 또 공모를 할 수 있지만 그쵸.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쉽죠. 그래도 잘 뭐 해 나가리라 좀 보고 있습니다. 여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지금은 주가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라든지 좀 아쉬운 주가 흐름도 나타난다 볼 수 있습니다. 11시 10분경 중국과 홍콩 주요 지수가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 전환이 보이기도 시작했는데 이때 인민은행이 지방정부 구제 작전에 필요해서 필요시에 긴급 유동성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 증시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도 상승 전환을 그때 모색하기 시작했고 잠깐 반짝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2시 30분을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저점을 하향 돌파하면서 다소 좀 재차 낙폭이 확대됐고 오후 들면서 코스피 2차 전지 셀업체도 아침까지는 좀 버텼는데 오후장에서 셀업체까지도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했고요. 반면 이제 게임주나 제약주들은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고 게임은 위메이드, 크래프트 등의 양호한 실적 그리고 중국 매출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오전에 1298원까지 하락했지만 장중 달러 인덱스의 소폭 상승과 연동되면서 1300원 초반으로 하락폭이 축소되기도 했고 업종별로는 한국전력 중심으로 전기 가스업 강세였고 NC소프트나 넷마블 등 게임주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면서 서비스 업종 상승했고 의약품도 강세 기록하면서 성장주가 부각됐습니다. 반면 보험이 가장 부진했고 운수장비 같은 경우는 한국항공우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 약세가 뚜렷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약세에 전기전자도 하락이었고 셀업체도 빠졌죠.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도 속에 이제 하락을 보였는데 업종별로는 제약 게임주 중심으로 디지털 컨텐츠 강세가 가장 좀 특징적이었고 위메이드 그룹주 급등이 이었고요. 그다음에 제약, 반도체가 강세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밸류체인 변동성 확대 영향 때문에 지수가 좀 약세로 기록했습니다. 요 하나증권 리포트도 있네요. 네, 뭐 한 가지 좀 가져와 봤는데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최근에 이제 공매도 이슈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 이야기가 많은데 과거 분위기를 한번 보자 했는데 하나증권에서 이 표를 좀 띄워줬는데요. 이게 2020년 3월 16일부터 21년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이 잔고 추이에 대해서 어떤 잔고 추이가 흘러왔고 그때 어떤 팩터가 주가 좀 아웃퍼폼을 했냐는 이야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 짙은 녹색인가요? 짙은 색. 실제로 보면 공매도 금지니까 공매도가 쭉 빠졌잖아요. 공매도 잔고가 그죠? 계속 빠지는 흐름입니다. 2021년 아마 중반까지 계속 빠지다가 막판에 이제 조금 열리면서 다시 올라가는데 그 사이 보시면 회색선을 보시면은 그 전반적으로 공매도 상관없이 그 기간 동안에 OP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됐던 실적 팩터이고요. 중간쯤에 약간 옅은 이 녹색인가요? 그거는 공매도 잔고 상위 업종이죠. 그 공매도가 빠지는 시점에서 초기에는 공매도 상위,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 상위 업종들이 수익률이 먼저 아웃퍼폼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정 수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공매도 잔고 상위 업종들이 아웃퍼폼 하다가 슬슬 이제 힘이 빠지면서 결국은 실적 팩터가 그 다음에 아웃퍼폼이 워낙 이제 세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다소 좀 2차 전지 양극재 부분이 조금 아쉬운 3분기 실적과 4분기 포캐스트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약간 좀 아쉬운 이야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공매도 쪽에서 오늘 이제 게임주 말씀드리겠지만은 게임사들이 사실 기대감이 상당히 낮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공매도 상위 업종 이야기할 때 뭐 2차 전지 말씀드리고 그날 게임주도 말씀드리고 몇 개 업종을 말씀드렸는데 댓글창에서 게임주 누가 사?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았죠. 근데 일부 크랩톤이나 그다음에 우리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실적을 냈는데 웹전도 지금 장 끝마치고 실적 나왔는데 컨센 대비 상회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게임주들이 오늘 실적 발표를 꺼냈는데 이제 컨센이 낮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컨센 대비 다 이제 상회하는 실적들을 냈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튀어오른 게 힘이 굉장히 좋았고 그 공매도 관련된 수급이 역시 이제 2차 전지도 뭐 첫날 좋았지만 여타 섹터로 좀 넘어가는 수급도 일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게임주들이 다 같이 막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인정을 하고 실적 부분에 대한 공매도 수급의 순환매도 약간 고민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뭐 게임 다음에 뭐냐 뭐 이런 말들이 사실 네. 장중에 되게 많았어요. PB 입장에서도 그러면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제 자꾸 AI도 나오고 메타버스도 나오고 많이 짓눌린 섹터들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글쎄요 그런 섹터들이 이제 실적단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사실 그게 좀 관건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오케이. 여기 채팅에 게임주 살 걸 한 분이 그러셨는데 아이디가 살 걸입니다. 살 걸. 아이디가 살 걸인데 게임주 살 걸. 그래서 게임주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주요 국내 게임사 3분기 실적 호조 그리고 위메이드 중국 판호 발급 기대감 등의 관련주 상승했습니다. 네, 몇 개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크랩톤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1,893억, 전년 동기 대비 약 31%, 그리고 순이익도 2,116억, 전년 동기 대비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나오면서 순이익이 379억, 뭐 흑자 전환했고요. 뭐 크랩톤 관련해서도 지금 컨센서스가 1,455억 정도의 영업이익이었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이 아까 말씀드렸던 크랩톤이 영업이익이 1,893억이니까 상당히 큰 상회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쩔어 있던 섹터인데 실적이 나오면서 수급까지 돌아 들어오면서 오늘 뭐 일부 종목들 급등세를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뭐 이런 부분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나온 겁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미래의 전설 2, 3 그리고 중국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해서 나이트크로우의 안정적 매출과 힘입어서 호실적으로 시행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3분기 실적 관련 뭐 투자 설명회에서 미르4와 미르M이 중국 서비스와 관련해서 아마 퍼블리싱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먼저 좀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내년 2분기와 4분기 내에 판호를 발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좀 공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뭐 결정이 된 게 아닌 듯한 뉘앙스인데 네.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거의 짜졌다, 뭐 계약이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좀 공격적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그래서 뭐 위메이드 크래프톤, 뭐 위메이드 플레이, 룽투 코리아, 컴투스 홀딩스 등등도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미래에셋증권의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역시 게임 산업의 반등이 지속될 것인가 이야기가 역시 이제 이쪽도 수급적인 이슈가 이제 불거지는 거죠. 근데 이제 펀더멘탈리 좋아지는 업턴이 나와야만이 공매도에 대한 이슈도 이제 파워풀하게 되는 거잖아요. 업턴이 안 나오면 공매도 수급은 단발에 끝날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뭐 이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최근 1개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인데요. 이 보시면 넷마블이나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뭐 크래프톤 등등 상당히 높은 형식이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전체 시장은 한 5%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게임주 기업들은 10%를 상회하고 있고 와. 넷마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1거래대금의 30%를 넘는 경우도 다수 존재를 했다. 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2차 전지 저리 가라네요. 이만큼 쩔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됐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은 21년 하반기부터 뭐 22년 상반기 등등 이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다 종목들이 공매도가 계속 증가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실적이 굉장히 하향 조정되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감도 낮아지고 공매도도 계속 쌓이는 그런 종목들이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최근에 글로벌 게임 시장 회복세도 나오고 성장 AI가 뭐 내년 정도부터 구조적으로 좀 바꿀 것이다. 특히 이제 비용단에서 생성형 AI가 들어가면 비용단이 많이 줄고 그다음에 물량도 상당히 좀 빨리 게임을 만드는 그런 물량이니까 역시 게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게임 개발 시점이 굉장히 좀 당겨지면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줄기 때문에 이익을 어느 정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뭔가 펀더멘탈리 좀 변화가 되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그 게임 산업이 끝난 거 아니야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글로벌 상위 1위에서 1,500위까지 모바일 게임 합산 월 매출 추이가 작년 10월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그 게임 시장이 조금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확실히. 그래서 네. 뭐 우리가 누가 게임을 하나 싶지만 그래도 글로벌에서는 이 안에 뭐 한국 게임도 들어갈 수 있고 어쨌든 미국 게임, 일본 게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중국 게임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총합으로 봐서는 작년 10월 이후에 뭔가
이 업황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고 물론 여기에서 한국 게임이 잘하면 더 좋겠죠.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빨간색 그림이 보이시죠? 실선 중에 네. 아주 많은 실선들이 있는데 게임.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달 초를 100으로 놓고 각 섹터별로 이제 주가의 흐름들인데 게임주가 빨간색으로 보이면서 10월 이후에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와. 10월부터 실제로 주가 움직임이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다른 뭐 섹터들은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 그래도 괜찮았는데 혹시 이제 게임주가 좀 눈에 두드러지게 좀 10월 이후부터는 주가가 조금은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마지막인데요. 이게 이제 가치 투자 클럽이란 플랫폼에서 제가 아주 감사하게 따왔는데 네. 이 종목을 좀 이렇게 관련된 부분을 보이시면 게임주 공매도 잔고예요. 역시 이제 대차 잔고 비율이나 공매도 잔고가 높은 게 위메이드가 가장 높았죠. 위메이드. 그러니까 이제 튈 때도 위메이드가 좀 세게 튀어올 수 있고요. 그야 뭐 카카오 게임즈나 펄어비스 등등 이 공매도 관련된 잔고들도 꽤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좀 이렇게 우리가 주목을 하고 약간 뭐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 하나만. 네네. 근데 게임주 같은 경우 저도 뭐 좋을 거라고 생각은 당연히 하는데 사실 10월에 많이 오른 것도 낙폭 과대의 의미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공매도 비중이 왜 높을까 생각한다면 어쨌거나 이걸 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공매도를 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뭐 생성형 AI나 뭐 신작 모멘텀이 있다지만 진짜 이런 것들을 그냥 수급적인 요소로만 치부하고 게임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가져가도 될지에 대한 약간의 좀 꺼림직함이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한 2, 3년 전만 해도 리니지 관련된 게임들이 나왔을 때 M이라든지 리니지 W가 계속 매출을 어느 정도 보여줬죠. 그리고 그 매출의 지속 기간이 꽤 길었어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대작들 MMORPG 같은 경우는 뭐 히드2나 아키에이지 워 그다음에 뭐 등등 제가 이제 게임을 실제 해보니 초반에 매출이 약간 반짝하다가 오래 못 가고 이제 꺾여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매출 규모도 빠지고 그러니까 신작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약화되면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과거처럼 대작이 히트를 치는 모습들이 별로 안 보이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조금은 공매도도 쌓였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어쨌든 3분기 실적을 열어보니 위메이드, 크래프톤 아까 장 후반에 끝나고 오늘 이야기 나왔던 웹젠까지도 어쨌든 컨센 대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가에 대한 바닥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쇼커버도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오늘 대부분 그 게임주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올랐어요. 네. 상승률을 보면 게임주 대부분 뭐 한 20종목 정도 나열해봐도 생각보다 꽤 많이 튀어 올랐다는 많이 것은 갔죠. 예, 수급적인 이슈가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뭐냐면 실적이 좋게 나온 몇 개 종목만 올랐으면 그 종목이 실적 때문에 그랬다 보지만 게임주들이 대부분 다 보면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은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단기에 끝나지 않으려면은 실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 3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어떤 종목은 좀 좋게 나오는 종목도 있을 거고 어떤 종목은 컨센 대비 하회하는 종목도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차별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몇 개 종목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 위메이드, 넥슨 게임즈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자라고 이제 몇 개를 좀 추려서 이제 관심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게임 섹터 관련해서도 이제 뭐 새로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게 형성된 새로운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한 번 더 스타디를 하고 실적을 좀 짚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계는 알 수 없겠죠. 당연히 뭐 게임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정도 수준인데 이제 그런 어떤 뭐 연장선, 연속성을 보이려면 실제 업턴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신작 나왔을 때 우리가 게임을 해보자. TL 나올 때 좋아요. PC방 한번 게릴라 뭐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했었잖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저 시간 많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뭐 떡볶이도 사 먹고 핫바도 먹으면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느껴보는 거예요. 소비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네. 실제 우리가 그 경험해 보면서 주식에 대해서 판단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판단이다. PC방 가면 혼난다. 아니 문득 괜히 딴지 같은 생각이 든 게 PC방 가면 결국 농심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럴 수 라면이네. 게임 하나 할 때마다 게임 한 시간에 라면 2개 먹으면 그렇긴 한데 변수는 있죠. 원자재 가격이 어떤지도 봐야 되는 원자재 거고. 아이고. 가격 인상이 충분히 이제 가격 인상을 충분히 그 음식료 업종들이
주가 정가락은 좀 떨어지는데 네. 주식하는 사람들 참 피곤하겠어요. 생각이 많아서. 뭐 그렇긴 하지만 늘 이제 사고 방식을 그렇게 가지면 이제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생활의 지혜.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모터쇼를 가면 뭐 앵커는 뭔가를 쳐다보겠지만 저는 거기에서 주식적인 판단을 하겠죠. 그게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모터쇼를 가도 저와 앵커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이야. 하지 마.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게임도 뭐 이렇게 산업에 대한 기대감, 공매도 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행 항공 상승인데 10월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 호조. 이 얘기가 있습니다. 예, 하나증권에서는 이제 오늘 보고서를 냈는데 10월 국제선 여행 이용객 수가 662만 명으로 전월 대비 11.2% 증가했다. 그러니까 10월에 약간 좀 이례적이에요. 이게 약간 뭐 성수기도 아닌 상황인데 좀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본다면 상당히 좀 이례적인 10월에 좀 약간 성수기스러운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름 성수기 정점이었던 8월 수송객 668만 명에 근접한 숫자가 10월에 국제선 여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좀 많은 여객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뭐 해외를 나갔거나 뭔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선별로 본다면은 동남아가 16% 증가했고 일본도 13% 상당히 많이 가신 것 같고 미주도 7% 정도 나오면서 전월비 반등폭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9월 대비로도 10월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항공사별로 본다면 대한항공이 13%나 증가했고 진에어가 12%, 에어부산이 11%, 아시아나 11%, 제주항공 7%, 티웨이항공 7%인데 역시 지난번에 에어부산이 굉장히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뭐 대한항공도 13%가 늘었으니 생각보다 LCC 말고라도 장거리 뛰는 국적선도 상당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행객이 이제는 조금 이게 분명히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비싼 여행을 가는 사람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고 장거리도 간다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이어진 연휴 덕에 강한 수요가 나타났고, 근데 이제 11월은 날씨가 약간 지금 추워졌잖아요. 그리고 연휴가 없는 탓에 10월보다 약간 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은 엔저 등의 이유 때문에 일본 노선 지속적인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인데요. 이 보시면 뭐 한정없이 빠졌다가 쫙쫙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보시면 검은색 이게 뭐냐면은 2019년 대비입니다. 19년 대비. 자, 그러면 지금 거의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국제선 수송객 수가 2019년에 거의 준하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죠. 아직까지 살짝 마이너스긴 하지만 거의 19년 대비 준하는 모습까지 올라오게 돼 있죠.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항공 화물 수속 실적도 보시면은 YY 증가율이 일단은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빨간색 실선이 증가율이거든요. 네. 항공 화물도 수송이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항공도 화물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럽 노선 같은 경우에 중국을 제외한 뭐 타 노선 대비 유럽이 조금 더디긴 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노선이 다낭이래요. 러시아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노선이 다낭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브리티시 에어라인이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몇 개 외항사들이 인천 노선 쪽에 아직 끊었대요. 다낭이 됐고, 그 다음에 파산도 일부 있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국적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대비 상대적으로 이제 그 비행기의 수급이 좀 약간 딸려서 힘들어지는 바람 때문에 작은 규모의 기재가 투입될 거예요. 그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보잉 뭐 747 이런 게 들어갔다면 뭐 어쨌든 뭐 좀 작은 게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기재가 좀 적은 기재가 투입되면서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월별 일본 노선 수송객 추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약간 짙은 빨간색 흐름을 보시면 지금 빨간색 흐름은 일본 노선은 2018년과 19년 이미 넘어섰습니다. 빨간색. 그게 이제 지금 아마 10월 정도까지 그려진 빨간색을 보시면 2019년, 18년 이미 넘어선 정도.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18년 대비 일본 노선 수송객 증감률인데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노선 쪽은 이미 코로나 이전에 이미 넘어선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죠. 뭐 엔저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월별 미주 노선 수송객 추이인데요. 이것도 보면 미주 노선이 이미 10월 달까지 보면 이미 19년과 2018년도 미주 노선도 넘어섰죠. 네. 꽤 많이 올라왔죠. 네. 그리고 유럽 노선은 좀 처져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 빨간색 10월까지 있는 빨간색 보시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러시아 노선이 단행이었다. 그리고 좀 기재 관련된 비행기가 좀 작은 게 투입됐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사이 보시면 월별 동남아 노선 수송객인데 동남아는 18년 정도까지는 따라잡았고요. 19년 수송객보다 조금 처집니다만 18년도 정도까지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죠? 중국 노선은 이제 회복 단계에 있는 거죠. 단체 관광이 11월부터 들어오니까 중국 노선 회복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10월 달부터는 화물은 또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4분기 들어오면 화물은 굉장히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이 이제 4분기 좋아지면 네. 또 겨울철 같은 경우도 겨울 방학 때는 또 굉장히 많이 나가요. 대학생도 네, 그렇고 맞아요. 학생들이 또 해외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멀리 나가죠. 예, 멀리 나가고 부모 따라서 손잡고 여행 가고 뭐 그러니까 월말 그다음에 연초 이렇게 4분기 접어들면 이렇게 또 많기 때문에 4분기 기대감이 좀 있죠. 그러니까 3분기가 좀 비수기로 좀 쉴 것이다 생각했지만 10월 이슈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에서 LCC뿐만 아니라 오늘은 여행사도 굉장히 좋았어요. 여행사 좋았고 특히 이제 하나투어가 실적 발표하면서 역시 흑자 전환하고 그다음에 좀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여행사들도 오늘 주가들 꽤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항공주, 여행사 등등이 오늘 굉장히 좀 빠지는 장에서도 반응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행, 항공 지금 괜찮아요? 괜찮냐고요? 좋죠. 아까 그 표 4개만 봐도 확실히 멀리 많이 가시는구나. 동남아나 중국 회복 속도보다 미주 쪽으로 회복 속도가 더 높잖아요. 장거리 되면 수익성 좋아지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국제유가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된다면 다들 돈이 제 주변에도 다 여행 가는데 어디서 돈이 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가려면 가더라고요. 와. 아무 힘들다 해도. 대단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쪽 가보죠. 삼성, LG 디스플레이, 애플과 아이패드 OLED 가격 협상 마무리 단계 소식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입니다. 네, 뭐 언론에서도 나왔고 오늘 KB증권에서도 관련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가 애플과 진행 중인 차세대 아이패드용 OLED 패널 가격 협상 마무리 단계 접어 들어온 것 같다라고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당초 예정보다 빠른 내년 2월 정도부터 생산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출하량은 1,000만 대 수준을 추정하고 있고 가격대는 기존 아이폰 모바일 패널 대비 3배 수준이니까 굉장히 패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모습이죠. 아마 정체 공급량의 60%는 LG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40%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할 것으로 이제 물량은 추정됩니다. 그래서 P&H 테크나 뭐 KPS, 덕산 네오룩스, 선익 시스템, APS, 야스, 동아일텍 같은 OLED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24년 추정 태블릿 OLED 출하량인데요. 올해 대비 한 154%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좀 빠르게 침투가 될 걸로 보이고 전체 침투율은 5%까지 침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연장성산으로 올라갈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침투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상승폭을 보면 올해 대비 내년 성장폭이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커지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네. OLED 쪽은 이제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BK 테크 인사이트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좀 정리한 자료를 제가 좀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애플 아이패드 OLED 패널이 이제 내년 2월부터 양산 예정인데 결국은 애플이 이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M3 맥 제품도 10월 말에 빠르게 출시를 했죠. 왜냐하면 이번 3분기 실적 때 아마 맥과 아이패드 제품군의 부진을 아마 실적 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당겨서 이제 낸다는 것이고요. 판매량 감소를 막기 위해서 내년에 대거 신제품 출시될 건데 아마 아이패드 OLED도 당초 예상보다 3개월 빠르게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시장의 스케줄과 관련된 기간 추정을 가져서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OLED 전환에 대한 애플의 기기를 좀 보면 변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추정되고 있는 걸 보면 애플 아이패드 보급형 에어나 미니는 26년을 전환될 것이고 폴더블 아이패드는 25년 출시 예상이고 맥북 프로 라인업은 26년 그리고 맥북 보급형 에어 같은 27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OLED가 계속적으로 이제 변환이 된다는 나온다. 거죠. 그러면 이제 패널 관련해서 아이폰보다는 패널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물량 자체도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덕산 네룩스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애플이 사용하는 OLED도 OLED지만 애플이 사용하에 따라 중화권 제조사들이 따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OLED 관련된 부분들도 확대의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OLED 관련주를 이제는 좀 비중을 늘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바라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말씀 주셨고 오늘은 하나 더 있습니다. 미용 의료 기기
또 얘기한다고 뭐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급등했으니까요. 너무 좋은데 어떡해요?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오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소형 화장품사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 클리오도 오늘 실적 발표 때 그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는데 역시 그와 더불어서 클래시스나 원텍 등의 종목들도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견조한 실적을 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부 미용기기 회사들은 3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낼 겁니다. 근데 미용기기 업체들은 3분기가 비수기예요. 4분기가 성수기거든요. 근데 3분기 비수기인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마 리서치가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 파마 리서치 리쥬란 불법 판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유통의 문제인데 파마 리서치가 선제적으로 불법 유통에 대한 경위를 막기 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네. 이 파마 리서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유통사들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딸공형 판매를 하던 국내 톡신 업체들이 불법 유통 관행이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에 대해서도 동일한 우려를 시작하면서 어제 상당히 좀 안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리쥬란은 의료기기인데 국내 출하 승인이 필요 없고 그다음에 리쥬란은 중국 NMPA 승인을 획득한 제품이다. 그래서 국가 출하 승인이 필요 없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과거 톡신 간접 수출 사례와는 무관하다고 다루처장과 이야기를 했고요. 파마 리서치는 올해 9월부터 NFC 인증을 통해서 불법 유통처에 대해서 해외로 유통되는 사례를 막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중 정품 인증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품 인증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가 오늘 장중에 급등세가 나왔고 그 외에도 뭐 클래시스와 같은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오늘 주가 상당히 좋았고 제이시스 메이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 사진을 먼저 띄워주세요. 리쥬란 관련해서 3개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이렇게 그 인증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라벨이 붙여져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뒤쪽에 또 라벨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그럼 저렇게 또 리쥬란이 또 3중 인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마 리서치 자체적으로는 3중 보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법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막고 있고 일부 대리점과 관련된 부분은 계약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파마 리서치의 문제는 아니고 유통 관련된 쪽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실적이 파마 리서치가 잘만 나온다면 아마 주가는 회복이 될 것이다 보고 있고 오늘 장중에 일단 반등세가 강하게 나왔다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클래시스 등의 뭐 아시아 중심의 견조한 수요는 실적에서 이미 회복을 확실히 오늘 확인시켜줬고 그다음에 피부 미용 시술은 경기 비탄력적인 소비다는 거죠. 이 경기와 무관하게 피부 시술을 받는다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소모품 비중이 높은 쪽에 집중하자. 그게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원텍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살걸님이 인모드 전쟁 나서 반사 효과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주 전부터 인모드랑 얘네랑은 이 매출의 구성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소모품 비중이 별로 없죠. 그쪽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소모품이 좀 올라왔지만 기존에 현재 인모드를 만든 기기는 소모품이 거의 안 들어가는 기기죠. 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모드도 최근에 급반등했습니다. 예. 이렇게 시장은 하락해도 또 가는 종목들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들 중에서도 기회는 좀 있다는 거 데일리 인트를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차게 또 준비해 주신 박근형 부장님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형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형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